안녕하세요.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격리 실무 이번 시간에는요, 입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우리 관리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해요. 제가 왜 이 컨셉으로 지금 영상을 찍으려고 하냐면, 저희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 중에서 이제 대부분이 이제 관리 업무를 하시는 분들이지만 안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시면서 이제 궁금해 하셔서 이제 감사가 되시거나 아니면 이제 동대표가 되시면서 관리비가 어떻게 되나, 관리실은 어떻게 되나 해서 궁금해서 들어오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면 재밌는 거는 대부분의 분들이 처음 시작하는 이쪽 일을 전혀 모르시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구심을 갖고 의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보시는지 일단 설명을 드리고 관리비가 어떻게 부과가 되는지 알면 그런 의심이 조금 없어지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제가 한번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 궁금하시면 관리사무소에서는요, 모든 정보를 다 공유를 해야 합니다. 물어보시면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 외에는 거의 다 공유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부가내역서도 매달 보여드리잖아요. 부가내역서가 그 비용에 대한 모든 명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해하시지 말고요. 모르시면 부가내역서 보시고, 그래도 모르시면 입주자들 우리 하시는데 분들 있잖아요. 격리분이나 이런 분한테 물어보시면 친절하게 가르쳐 주실 겁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떤 분이 이제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이거를 구청에다 문의하면 어떨까요? 라고 하는데, 구청에다가 문의를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저희가 예를 들면 여러분들 우리 집에서 우리 와이프한테 나 가계부 좀 보여줘 라고 얘기하면 되는데, 그걸 동사무소에다 연락해 갖고 가계부 좀 보여주라고 얘기하세요, 이런 거랑 조금 비슷한 것 같아요, 저는.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하실 필요 없어요. 입주민이시라면 그런 회계에 대한 그걸 다 저희가 알려드리거든요. 저 보시겠지만 부가내역서 자체가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궁금하신 물어보세요. 자, 저는 판도라 격리실무에서 유튜브 찍고 있고요. 회계 점검, 업무 회계 대행, 이지 집합 건물 회계 컨설팅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고요. 집합 건물 교육의 모든 것 에듀파에서 강의하고 있습니다. 자, 관리비의 구조에 대해서 좀 우리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요? 관리비는 여러분, 처음에는 우리가 당월 사용한 비용인데 직접 현금에서 사용을 하거나 시제라고 해요. 우리가 보통 뭐 10만 원에서 50만 원, 어떤 데는 많은 데는 200만 원까지도 찾아요. 이거는 엄청 큰 단지, 시제가 많이 쓰이는 단지는 200만 원까지도 찾고요. 보통은 뭐 30만 원 한 대에서 많이 찾아서 사용합니다. 현금을 줘야 될 때 있죠. 만약에 우리가 현금으로 할 때는 요즘은 체크카드, 그냥 체크카드를 사용하기도 해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은행에서 하는 거는 은행에서 직접 찾아서 대체를 하거나 은행에서 직접 뭐 급여를 준다거나 아니면 은행에서 어떤 공사가 있을 경우에 공사 비용을 준다거나 이런 경우 있죠. 이런 거를 당월에 사용한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관리비의 구조에서 1번 당월에 바로바로 사용한 비용, 두 번째 매달 나누어 부과하는 비용이라고 있는데요. 요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이 성급비용과 감가상각비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거는 제가 뒤에 가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할게요. 나누어서 부과하는 거예요. 우리가 돈을 낼 때는 크게 한 덩어리를 내잖아요. 1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내지만 이 금액이 100만 원은 크지 않지만 1000만 원 막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러면 너무 크니까 그거를 나누어서 부과하는 거. 그거를 나누어서 부과하는 비용이 있고요. 세 번째로는 매달 나누어 충당하는 비용이 있어요. 이거는 연차, 퇴직, 수선, 장기수선 충당금 이렇게 구분이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네 번째로는 다음 달에 내야 할 금액입니다. 그런데 다음 달에 내야 되지만 비용은 이번 달 비용이에요. 어떤 거냐면 우리가 전기료나 난방 수도료를 사용을 하면 2월 1일 날부터 2월 28일 사용분 있잖아요. 이거를 그달 바로 정산할 수 있나요? 정산할 수 없죠. 그럼 보통 이거를 우리가 보내면 3월 10일쯤에 고지서가 3월 10일에서 보통 15일쯤에 고지서가 나오거든요. 그럼 이거를 저희가 부과를 해갖고 3월 31일까지 납부를 하라 그러죠. 이런 거를 저희가 회계 처리를 비용 처리를 해놔야지만 그 달에 모아놓겠죠.
어떤 곳은 전기료가 2억이나 4억 정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 전달에 비용 처리 안 해서 모아놓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다음 달에 납부할 때 크게 곤란하겠죠. 아,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제가 제일 중요한 거를 말씀을 안 드렸는데 관리비는 당월 발생한 비용 있죠? 당월분 요거를 그 달에 바로 부과를 할까요? 아니면 다음 달 차월에 부과를 할 수가 있을까요? 다음 달 차월이랑 제가 다음 달을 합해서 지금 다월이라고 썼네요. 차월에 부과할 수 있죠. 왜 그럴까요? 만약에 2월 1일부터 2월 28일 사용한 비용이 있으면 이거를 정산해서 3월 보통 저희가 고지서를 배부하는 게 18일에서 23일 정도 되잖아요. 그리고 납부를 3월 31일까지 하세요 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관리비는 항상 당월께 아니고요. 당월께 아니고 차월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당월 거를 모아 차월에 부과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자, 이제 방법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여러분. 아까 제가 처음에 모아 부과하는 것이 있다고 그랬죠. 관리비를 당월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그냥 우리 집에서 물건 구매할 때 내가 현금으로 구매한 것들이에요. 아니면 통장에서 나가는 것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당월 사용한 비용이니까 그러면 매달 나누어 부과하는 비용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들 이야기를 좀 나눠볼게요. 감가상각이라는 건 뭐냐면은 여러분 비품, 우리가 물건을 구입할 때 비품이라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나 모니터라던가 책상이라던가 막 이런 것들 있잖아요. 캐비넷이라던가 이런 우리 장이라던가 의자라던가 이런 거는 오래 두고 쓰죠. 그죠? 그런 걸 비품이라고 얘기하는데 비품 중에서 직기비품이랑 공기구비품이 있는데 직기비품은 여러분 직기비품이라는 거는 우리 관리사무소에서 주로 사용하는 거를 직기비품이라고 얘기하고요. 공기구비품은 우리 기전실 같은 데서 사용하는 것들 얘기를 해요. 뭐 예를 들면은 드릴, 두두두두 전기 드릴 비싼 거 좀 여러분들 생각하실 게 좀 비싸고 오래 두고 쓰는 것들을 보통 비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기전실에서 사용하는 비품들을 공기구 비품 그리고 우리 관리실에서 사용하는 거를 직기비품이라고 간단히 그렇게 나누어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여러분들 회계적인 거를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냥 좀 이렇게 일상적인 언어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 감가상각비라는 건 뭐냐면은요. 우리가 컴퓨터를 샀어요. 컴퓨터를 쓰다 보면 24개월 정도면 얘가 좀 느려지기도 하고 고장이 나기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다음에 24개월 후에는 또 사야 되죠. 그 사야 할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는 개념이에요. 그런 거를 감가상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근데 그 모니터를 구매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사무실에서 이용할 거라 직기비품이에요. 우리가 물건을 판도라 상사에서 샀는데 판도라 상사에다 돈을 줄 때는 찔끔찔끔 주나요? 한꺼번에 주나요? 돈 줄 때는 한꺼번에 주죠. 근데 이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이었는데 우리가 감가상각비, 이거는 회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감가상각을 하기 위해서는 회차를 나누어요. 이게 어느 정도 쓸 수 있는지 회차를 나눕니다. 보통 우리 기업에서는요, 이거를 거의 5년 막 이렇게 나누거든요. 60개월 이렇게 나눕니다. 그런데 관리사무소에서는 그렇게까지 길게 부과하지 않아요. 그거는 그러면 입주자 대표 회의가 몇 개월로 나눌까 이렇게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100만 원을 10개월로 나눌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월 15일 날 샀어요. 그러면 우리는 1월분 부가분부터 10월분까지 부가를 매달 10만 원씩 하는 겁니다. 10월 1, 2, 3, 4, 5, 6, 7, 8, 9, 10 이렇게 10개월로 나눠서 그 부가를 매달 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전에 이거 동대표 회의에서 의결을 해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10회차로 나누어서 분할 부가를 할 겁니다. 그리고 끝나면 감가상각비가 감가상각 누계액이랑 똑같아지면서 요 비품에 대해서 감가상각을 모두 한 거예요. 그게 감가상각비 개정 회계처리라고 이야기 드리는 겁니다. 자, 이해되시나요? 물건을
물건, 오래 쓰고 이 물건을 값비싼 물건, 그런 걸 비품이라고 하는데, 물론 여러분 오래 쓰고 그 값비싸지만 비품이 아닌 것도 있어요. 그냥 소모성인 것들도 있어요. 그런 거는 소모성 비용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 비용이 아니고 이제 비품 중에서는, 비품은 그 물건이 닳아서 다음에 물건을 다시 구입해야 될 때까지 모아놓는 거를 감가상각비라고 하는데, 그런 회계처를 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직기비품, 공기구비품 등 또 사야 할 것을 대비해서 돈을 모아놓는 개념이고, 이거는 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우리가 나누어 부과한다. 요거 아까 저희가 두 번째 있었던 매달 나누어 부과하는 비용 중 감가상각비를 제가 설명드린 거예요. 그러면 성급 비용에 대해서도 설명을 할게요. 성급 비용도 큰 덩어리를 나누어 부과한다. 우리가 한꺼번에 케이크도 한꺼번에 안 먹잖아요. 케이크도 다 나누어 먹죠.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성급 비용은 뭐냐면, 아까 전에 감가상각비는 비품에 대한 회계 처리라고 말씀드렸으면, 이거는 성급 비용은 먼저 지급한다 라는 뜻이에요. 선급, 먼저 지급하는 비용을 얘기를 하는데, 이런 거는 어떤 게 있냐면, 여러분들 우리 아파트에서 불 나거나 이럴 때는 뭐가 필요하죠? 화재보험료 필요하죠. 승강기에서 사고 났으면 승강기 안전 보험, 그 다음에 넘어졌거나 이랬을 때도 화재보험이나 배상책임보험,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거를 아파트도 듭니다. 아파트가 들어서 만약 여러분들이 문제를 당하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는 저희가 그런 걸로 관리사무소에서 보험회사를 통해서 배상을 해줘요. 근데 그거를 모든 아파트에서 다 드는 건 아니지만, 화재보험은 꼭 들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화재보험은 거의 다 듭니다. 화재보험을 드는데 여러분, 우리 가정보험은 10만 원도 되고, 우리 집에서 드는 보험들은 만 얼마대도 되고 그렇지만, 아파트는 되게 비싸겠죠. 근데 이거는 만약에 저희가 보험을 든다 그러면 2021년 1월 1일부터 기간이 21년 12월 31일이에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12개월 동안 보장을 해주겠죠. 그러면은 실질적으로 이제 납부는 이전에 해야 되니까 12월 30일쯤에 납부를 했어요. 12월 30일에 납부를 하거나 아니면 1월에 납부를 했어요. 그러면 그때부터 우리가 부과를 하는데,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누는 기간은 우리가 보장받는 기간으로 일반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1월 1일부터 12월 31일이 만약에 부과 기준일이라면, 보장 기간일이라면, 요거를 화재보험을 납부할 때는 보통 한꺼번에 돈을 주잖아요. 그거를 120만 원을 우리가 줬다 그러면 지속기 되는 기간이 12개월이라면 12개월로 나누어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적으로 말하자면 화재보험 대 성급비용 이렇게 되겠지만, 여러분들 이런 거는 그냥 그런 회계 처리가 있다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매달 제가 여기다 10만 원인데 12만 원이라고 썼네요. 10만 원씩 12회차로 부과를 하면 10 곱하기 12 하면 120만 원이 되죠. 그러면 120만 원이 딱 맞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누어 부과를 한다. 요거를 성급 비용이라고 한다. 그러면, 그리고 요거는 제가 보험료에 대해서만 이렇게 한 거고, 만약에 여러분이 큰 공사를 했어요. 500만 원짜리 공사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걸 한꺼번에 돈은 주지만 우리 입주민들한테 갑자기 크게 한꺼번에 부과를 하게 되면 관리비가 확 늘겠죠. 그럴 때 관리사무소에서는 이거를 나누어서 부과를 하기도 합니다. 요건 이제 대표회의에 부과 내역서 의결받거나 이렇게 해서 부과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 나누어 부과하는 게 지금 성급비용하고 감가상각비가 있다고 그랬는데, 감가상각이라는 거는 우리가 크고 오래 쓰는 물건에 대해서
집기 비품이나 공기구 비품, 어떤 비품 같은 거에 대해서 할 때 감가상각이라는 걸 나눠서 하는 거고, 이렇게 화재 보험료 같이 기간이 유지되는 거, 그런 거를 나누어서 그 기간 동안에 나누어서 부과하는 경우가 있고, 큰 공사를 하면, 큰 공사는 아주 큰 물건을 샀는데 그거를 한꺼번에 우리 입주민들한테 부과를 하다 보면 입주민들이 부담이 되니까 그거를 나누어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첫 번째 거는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이 두 번째 것까지 설명을 드렸습니다. 2번, 현금은 직접 내가 그달 매달 사용하는 비용. 두 번째는 매달 나누어서 부과하는 비용. 그리고 세 번째, 매달 나누어 충당하는 비용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께서 연차나 퇴직금 같은 거를 우리 직원들이 뭐 5인 이상이라거나 아니면은 그 1인 이상일 경우에 퇴직금은 꼭 줘야 되고, 연차도 그 5인 이상인 경우에는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그리고 위탁사가 있는 경우에는 연차가 위탁사 기준이기 때문에 연차를 대부분 줘야 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수선충당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 수선충당금이라는 거는 공사를 하는데, 장기 수선충당금이라는 공사가 있어요. 그 공사를 제외한 다른 공사들을 수선충당금이라고 하고요. 그 공사 중에는 우리가 승강기도 안전 점검을 해야 되고, 저수조도 점검을 해야 되고, 그런 점검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런 것도 다 수선비에 들어갑니다. 그런 거를 모아놓는 거를 수선충당금이라고 얘기하고요. 그런 거 말고 큰 공사가 있어요. 그런 공사들을 위해서 모아놓는 돈을 장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하나하나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자, 연차 퇴직 충당금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 직원이 뭐 5명 있는 경우도 있고 10명 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이 직원들이 모두 다 2021, 우리가 이제 예산이라는 걸 여러분 짜게 됩니다. 예산이라는 걸 짜는데, 이거는 2020년 11월 정도에 짜게 돼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퇴직이나 연차 충당금을 계산을 하냐면, 2021년 12월 31일 날 모든 직원이 퇴직한다 라는 그거를 퇴직한다고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이분들한테 모두 다 돈을 줘야 되겠죠. 모든 직원들한테 퇴직금하고 연차를 줘야 되겠죠. 그거를 계산합니다. 예상액을 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12분의 1로 나누어서 매달 부과를 하는 겁니다. 1월에 12분의 1, 2월에 12분의 1, 3월에 12분의 1, 4월에 12분의 1, 이런 식으로 매달 모아서 부과를 하는 겁니다. 그게 연차 퇴직 충당금 계산법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 밑에 있는 수선 충당금 역시,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 충당금 그 공사 외에 살면서 발생하는 모든 그 수선 그 불편함을 그 우리가 공사하는 비용 있잖아요. 그 비용을 장기 수선 공사 외에 우리 입주민들 그 가끔 보면 오래된 아파트는 그 하수관도 막히고, 그 다음에 또 뭐도 있죠? 뭐 저수조 청소도 해야 되고, 막 그 승강기는 승강기 안전점검 비용이니까 어쨌든 승강기에 드는 비용도 있죠, 일부. 그리고 어떤 그런 고장나는, 그런 아파트에 고장나는 것들, 그런 거를 수리하고 공사하는 비용을 얘기해요. 그러면 장기 수선 충당금은 여러분 뭔지 좀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아파트 건물 자체가 좋아지기 위한 그런 공사를 해요, 여러분. 옥상 방수를 한다던가, 외벽을 칠한다던가, 승강기를 교체를 한다던가, 이렇게 큰 공사들이 있잖아요. 그런 걸 위해서 집주인에게 걷는 돈을 이야기를 합니다. 장기수선 충당금을. 그런데 우리 외부에 사는 집주인들한테 우리가 매달 금액을 거둘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거는 우리 집에 살고 있는 세입자들한테 먼저 받는 거예요. 받아놨다가 그 세입자가 이사를 가실 때 집주인에게 받을 수 있도록 저희가 관리사무소에서 계산을 해주는 돈이에요. 그거를 장기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돈을 조금씩 매달
모아넣어서 충당시키는 것을 충당금 계정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아파트에서 대표적인 거는 연차 퇴직 충당금, 장기 수선 충당금, 수선 충당금 등이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연차랑 퇴직은 다시 말씀드리면 연말 2021년 12월 31일자 기준으로 해서 그때 모두 다 퇴사했을 때 그러면 그 직원분들한테 얼마를 줘야 되는지 정산을 해서 예산을 짜서 그거 역시 우리 대표회의에 다 의결 받아요. 그런 다음에 그거를 12분의 1로 매달 부과를 합니다. 수선 충당금은 장기 수선성 공사 외에 살면서 발생할 수 있는 공사 비용을 매달 걷는데 거기에는 뭐 저수도 청소비라던가 뭐 승강기 안전점검 비용이라던가 승강기 검사라던가 그 다음에 뭐 소방 안전점검 비용 뭐 이런 비용들이 있어요. 이런 비용들에 대해서 또 수선비로 포함이 됩니다. 그거를 매달 예산을 이거 역시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해서 예산 이때까지 얼마가 드느냐라고 해서요. 그거를 매달 12분의 1로 나누어서 부과하는 거를 수선 충당금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장기 수선 충당금은 이렇게 자잘한 공사가 아니라 큰 공사를 위해서 그 집주인들 뭐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외벽 같은 거는 막 큰 데는 막 10억씩 들잖아요. 외벽 칠하고 그다음에 뭐 옥상 방수하고 그다음에 뭐 승강기 교체하고 이런 것들을 장기 수선 충당금 공사라고 하고요. 장기 수선 충당금은 우리 소유주한테 받는 거라는 거 잊지 마세요. 자, 제가 지금 매달 나누어 사용하는 비용, 그 다음에 매달 나누어 부과하는 비용, 매달 사용하는 비용, 매달 나누어 부과하는 비용, 매달 나누어 충당하는 비용까지 설명해 드렸어요. 그럼 다음 달에 내야 할 큰 금액은 뭔지 한번 이야기 나눠볼까요? 여러분,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전기료 같은 경우에는요. 1월 15일부터 2월 14일 사용량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아니라 우리 한국전력공사에서 너무 한꺼번에 다 똑같은 날짜에 검침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를 한국전력공사에다 정해줘요. 그래서 이게 만약 1월 15일부터 2월 14일까지의 사용량이라면 이거는 고지서가 나오면 3월 말일까지 대부분 납부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요 부분이 2월분 사용량이에요. 2월분 사용량은 2월 부가시 비용을 책정해놔야 되겠죠. 마찬가지로 수도랑 난방비 이런 것도 2월 1일부터 2월 28일로 사용을 했어요. 그러면 3월 중순에 고지서가 나오면 3월 말일까지 납부를 해야 됩니다. 온수도 마찬가지예요. 난방비는 온수도 마찬가지예요. 이럴 때 원래 회계라는 거는 그달 사용한 비용에 대해서는 그달 비용으로 잡아놔야 합니다. 그래서 이번 달에 쓴 비용이지만 정산해서 다음 달에 납부하는 돈 있죠. 하지만 이게 다음 달에 그냥 내기에는 금액이 너무 큽니다. 그래서 모아놔야 되는 돈, 그런 거를 전기, 난방, 수도료라고 합니다. 금액은 작아도 4대 보험료 같은 경우들 그달에 모아놓습니다. 사실 아파트는 그 다음 달에 납부하지만 실제로 그달 비용이면 그달에 모아놔요. 그런 걸 미지급금이라고 합니다. 혹은 미지급 비용이라고 해요. 이해되시나요? 이 미지급 비용을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즉 아직 지급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지급하진 않았지만 비용으로 잡아놔서 그달 부과를 해놔야지 다음 달에 사용할 수 있는 비용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제가 관리비 비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어요. 이거를 어떻게 배분하느냐는 다음 시간에 다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